자, 수사준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기본서를 갖고 계신 분은 페이지 112페이지 펴보시면 되고, 핵심 정리 갖고 계신 분은 페이지 84페이지 펴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할 내용은 임의수사 관련된 것입니다. 자, 제10조부죠. 자, 1항 검사와 경찰은 수사를 할 때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우리 형소법에 나와 있죠. 강제수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죠.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처분 법정주의 나와 있고요. 전부 다 형소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출제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자, 2항 체포 구속할 때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에게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되어 있고,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뭐 원론적인 얘기죠. 자, 됐습니다. 자, 11조 갑니다. 자, 11조에 회피제도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검사나 경찰 관리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과 친족관계, 그렇죠?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거나 또는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서 회피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형소법 가면 그 회피제도라고 해서 법관에 대한 회피제도가 있고, 그리고 이 법관에 대한 회피제도를 법원 사무관 등에게 준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법원 사무관이라든지 뭐 통역인 등에게 준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관 같은 경우에는 누가 결정하죠? 법관 같은 경우에 결정하는 것이 그 회피당한 법관의 이 소속 법원 하부부에서 결정한다라고 형소법에 나와 있죠. 법원 사무관 통역인 등은 이 사람들, 그쵸? 사무관이나 통역인이 소속된 그 소속 법원이 결정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제정된 그 수사준칙 조항을 11조를 가보면 이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서 회피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이 법관이라든지 법원 사무관처럼 그 소속법원 하부부 또는 소속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나 경찰 관리는 장의 허가를 받아서 회피해야 된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사준칙에서 검사나 경찰 관리에 대한 회피제도가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숙지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줄에 장의 허가 사항이다. 이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 그 다음에 12조 갑니다. 자, 검사와 경찰 관리는 수사에 대한 이 진행 상황을 사건 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자, 좀 골 때리는 거 나왔어요.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노력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자, CF 하시고 통지해야 한다 하면 틀려요. 아시겠죠? 그러면 틀리다 이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 여기 16조 나와 있죠. 16조를 보시게 되면 여기 사항 나와 있죠. 사항을 보면 통지해야 한다 해야 되죠. 통지해야 한다. 그렇죠? 여기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거의 웬만하면 형소법도 다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나오면 다 통지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112페이지 요 12조를 가보면 요 12조 1항 체크 한번 해볼까요? 진행 상황을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요 해야 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 빠지면 틀려요. 통지해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는가 하면 다른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 많잖아요. 다른 직렬 과목에 어떤 법령 강의 시간에 이것이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이. 그래서 거기서 노력이란 말이 들어오고 빠지고, 그러니까 실정법에서는 노력이란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기출되는 문제에서 노력이란 말을 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숙지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은 통지를 안 해줄 수도 있다는 말이 그런 말이 숨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하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력이란 글씨가 우리 수사준칙 전 파트 수사준칙뿐만 아니고 형사법이든 규칙이든 간에 노력이란 말이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요 12조 1항 관련해서 노력이란 말을 꼭 좀 숙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모의고사를 출제할 때 우리 가을 가면 모의고사 이제 책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요거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13조 가볼게요. 자, 검사나 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 옆자리죠. 피의자 옆자리 등에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법적인 조언 상담을 보장해야 되고 또는 메모를 허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이 수사준칙의 명문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가 형소법 시간에 판례를 공부한 적 있죠. 그 판례에 어떤 판례를 배운 적 있습니까? 변호인에게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한 사건이 있었어요. 또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 옆자리에 앉지 말고 귀찮으니까 자꾸 뭐 피의자 신문하려고 하면 자꾸 태클 들어오니까요. 변호사에게 뒤에 앉아라. 피의자 뒤에 앉으라고 요구한 사건 두 가지가 있었죠. 그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전부 다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했다라고 해서 그런 낸 판결이 있었는데 그런 판결이 실정법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로 하여금 피의자 옆자리에 앉도록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 실정법이 들어와 있다는 걸 받으시고요. 자, 다음 검사나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그렇죠?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 참여 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이라는 사유로 변호인 참여 조력을 제한할 수가 있다. 그러면 틀려요. 요것도 체크를 해두시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 조항, 1항하고 2항, 이 두 가지 조항은 피의자에 관련된 조항인데 피의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계인에 대해서 조사 면담할 때에도 1항, 2항을 준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14조죠. 자, 14조. 자, 이것도 형소법에 있는 조항들입니다. 자,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검사나 경찰이 신문 후에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 진술할 수가 있다. 이게 원칙이죠? 이게 원칙입니다. 신문이 끝난 다음에 열람하고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자, 예외가 있죠? 자, 신문 중이라도 이게 예외죠? 신문 중이라도 검사나 경찰의 승인을 받으면 의견 진술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사망을 가보면 자, 2항에도 불구하고요. 자, 요 2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신문 방법이라면 자, 승인 없이라도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소법에 관련된 내용보다 조금 더 진보된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적어놓은 것인데 거의 테두리는 그 큰 뜻은 같아요. 같기 때문에 뭐 그다지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사항을 가보게 되면 자, 1항부터 3항까지에 따른 의견 진술이 있거나 이의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경찰은 뭐다? 조서에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피해자 관련된 조항 나왔네요. 자,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병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 등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2절 16조 가봅니다. 자, 수사 개시 나와 있죠? 검사나 경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그쵸? 착수를 했을 때는 수사를 개시했다라고 간주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1번부터 5번까지라는 거예요. 이 1번부터 5번까지 등의 행위를 했을 때는 수사를 개시했다라고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볼게요. 자, 일단은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시켰을 때, 두 번째 피신조서를 작성했을 때, 세 번째는 긴급체포를 했을 때, 네 번째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을 했을 때,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 이 압수수색, 그렇죠? 압수수색이라든지 이 검증영장 등을 청구하거나 역시 신청했을 때, 그랬을 때 수사 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봤습니다. 자, 이 항을 보시게 되면 자,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해선 등은 안 되겠죠. 뭐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것도 다 당연한 것이고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항을 가보시게 되면 사망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은 결정을 하죠. 자, 그랬을 때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라든지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피혐의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한다라고 돼 있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18조 갑니다. 자, 18조는 검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경찰 시험에서는 그다지 중요성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수사 준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강의합니다. 자, 18조 1항입니다.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일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밑줄 가보세요. 이거는 필요적입니다. 뭐 어떨 때 필요적으로 이송해야 될까? 자, 1호 나왔죠? 검찰청법에 따른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일 때 그렇다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2호 나와 있죠? 2호에서도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검찰청법에 따른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그렇죠? 않는다고 판단될 때 그때는 뭐다? 필요적 이송입니다. 그러나 2항을 가볼게요. 역시 검사죠?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일 때는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수사기관이 누굴까요? 경찰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경찰에 이송할 수가 있다. 이건 임의적이죠? 어떨 때 임의적일까요? 밑에 보시면 사법경찰관이 범죄 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이 두 가지는 뭐다? 임의적 사항이고 그 후에 나와 있는 검찰청법이죠. 검찰청법에 해당되지 않을 때 밑에도 검찰청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는 필요적이다. 그 위에 밑에 것은 임의적이고 두 가지 좀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다음 제3절입니다. 임의수사 출석 요구 나왔네요. 검사나 경찰은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서 하라는 겁니다. 출석 요구할 때는 자 1번부터 4번까지네요. 묶어볼게요. 자, 출석 요구를 하기 전에 우편을 할지 전자우편을 할지 전화를 할지 그쵸? 아니면 기타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 가능성을 고려해서 하라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출석 요구 방법, 일시 장소 등을 정할 때에는 명예 등이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뭐 당연하죠. 3번,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하라. 그쵸?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하라는 말 나와 있고, 연기를 요청할 때에는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시 장소를.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불필요하게 하지 말 것 이런 말입니다. 뭐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쵸?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2항 검사나 경찰은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려고 할 때는 피의자와 협의하라는 거죠. 피의자와 협의하고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자 3항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경우 피의 사실의 요지 등의 출석 요구의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 요소를 발송해야 되네요. 그렇죠? 출석 요구서가 서면이죠. 출석 요구를 할 때는 뭐다? 서면입니다. 서면을 발송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단 끊으세요. 신속한 출석 요구가 요구될 때는 그래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는 전화라든지 문자를 보낼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외죠. 자,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보시고요. 그 다음 자 3항 본문이죠. 본문은 뭐죠? 본문은 이겁니다. 서면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서면에 따른 출석 요구를 했을 때는 출석 요구서 4번, 그 다음에 단서죠, 단서는 이거죠. 기타 예외사항입니다. 단서에 따른 출석 요구를 했을 때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 보고서를 각각 사건 기록에 편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출석 요구서 4번, 밑에 것은 그 취지를 적은 수사 보고서 각각 기록에 편찬한다. 자, 5항 피의자가 치료 등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요.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외의 장소에서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됐고요. 자, 1항부터 5항까지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이 누구죠? 예를 들면 참고인 같은 사람입니다. 참고인 같은 사람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시험에 나올 건 별로 없어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조. 자, 검사나 경찰은 임의 동행을 요구할 때 상대방의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또는 동행을 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탈하거나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의무적이죠. 자, if 만약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불고지를 했다면 고지해줘야 되는데 고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고지 의무가 불고지를 했다면 우리 저 뒤에 증거 파트에서 많이 배웠죠. 뭐예요? 불고지했다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지를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부터 볼게요. 자, 그 다음부터가 시험 문제 더 잘 나와요. 자, 심야조사 제한입니다. 자, 검사나 경찰은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에 대해서 자, 오후 9시부터를 이렇게 꺽쇠로 이렇게 열으세요. 오전 6시까지 꺽쇠로 닫으세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심야조사라 그래요. 심야조사. 아시겠습니까? 자, 이 심야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안 적을게요. 자, 원칙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뭔가 하면 이미 작성된 조서 있죠? 이미 그 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9시 전에 조서가 끝났어요. 피신 조서가 끝났습니다. 그 열람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자정 이전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열람에 대해서는 자정 이전까지, 밤 12시 전까지는 진행이 가능하다는 예외가 있다는 거 봐두시고요. 자,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심야조사가 가능하단 말이죠. 이것이 예외란 말이에요. 예외. 이것은 예외적으로 심야조사가 가능한 경우.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를 묶어볼게요. 자, 어떨 땐가요? 체포한 후 48시간입니다. 자, 48시간 숫자 동그라미. 이내에 영장 청구 또는 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는 심야조사가 가능하다. 두 번째,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가능하다. 세 번째, 출국. 그 다음에 2번, 원거리 거주. 직업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서 재출석이 곤란해요. 곤란하다고요? 곤란 동그라미. 그러한 경우에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이 요청했어요. 경찰이 하자고 한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심야조사를 요청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야조사가 가능해요. 직권 안 돼요. 직권은 안 되고 피의자 등이 신청이 들어가야 돼. 요청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있어요. 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도 동의해야 돼. 변호인도. 이것도 좀 봐두세요. 자, 이것도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는 하자 그러고 변호인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둘 다 동의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변호인 가로 열고 닫은 부분도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숙지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자, 그 다음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법무부 장관 등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았을 때도 심야조사가 가능해요. 요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를 꼭 좀 숙지를 해두셔요. 다시 한번 숫자 받을까요? 숫자 받으세요. 요 48시간 숫자 받으세요.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다른 색깔로 할까요? 자, 공소시효가 임박하다. 재출석이 곤란하다. 그 다음에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았다. 요것은 심야조사가 가능하다. 또 다른 것이 뭐가 있다고요? 또 다른 것이 여기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이 요청하고 and 변호인도 이 부분에 반대하지 말 것. 아시겠습니까? 변호인이 태클 걸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받으시면 돼요. 이 숫자 48시간을 24시간, 36시간 바꾸면 틀려요.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거 여기 열람 있죠? 열람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두 번째 22조죠. 자, 22조 장시간 조사 제한을 그랬습니다. 자, 1항 가볼게요. 검사, 경찰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자, 그 다음부터 한번 찍어볼까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해서 모든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을 합산한 겁니다. 합산 동그라미. 합산해서 12시간입니다. 12시간 밑줄 짰고요.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랬어요. 일단 끊고 체크하세요. 제가 그 한 달 전에 경찰 1차 시험 있기 전에 요거 강의했거든요. 똑같은 프린트를 내줬어요. 똑같은 프린트를 내줘서 이것을 강의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요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근데 딱 이게 이번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것을 제외했다 그랬어요. 시험 문제 나오기는 이번에 1차 경찰 시험 문제 나오기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을 제외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틀렸습니다. 합산이 합산. 이걸 다 포함해서 12시간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 이번에 일반 경찰 시험에 나왔어요. 조심하시고요. 근데 그 위에 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건 이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밑에 것도 당연히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일반 경찰 시험에 또 나올 수도 있고 승진 시험이라든지 간부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검찰직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런 것들은 대비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단서 볼게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조서 열람시간이죠? 똑같죠? 열람시간은 12시간 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람. 그 다음에 21조 2항이죠. 21조 2항 각호의 경우에도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예외가 있다 이거요. 21조 2항 각호가 뭔데요? 왜 네 가지잖아. 하나, 둘, 셋, 네 개. 에다가 위에 그 심야조사 예외도 이것도 예외했죠? 조서 열람도 예외했어요. 그러니까 총 5가지입니다. 요거 한 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쵸? 총 5개입니다. 그러니까 심야조사 예외는 뭐다? 심야조사 예외는 총 5가지. 4개 플러스 1개. 마찬가지로 장시간 조사 제한 12시간이죠? 12시간의 예외 사유가 5개입니다. 요 밑에 4개, 위에 1개. 이거 2가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조서 열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항 각호 총 5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합산했다는 거 알아두시고 12시간 알아두셔야 돼요. 12시간. 숫자 나면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위에 것은 48시간, 밑에 것은 12시간. 자, 또 있어요. 자, 밑에 보면 검사나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총 조사시간 중에서 총 조사시간 몇 시간인데? 12시간이잖아요. 12시간 중에서 식사시간, 휴식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몇 시간이라? 8시간이라는 거예요. 8시간. 그러니까 총 12시간이라 했죠? 12시간, 식사, 휴식시간을 다 포함해서 12시간이라 했죠? 12시간 중에서 실제 조사시간은 몇 시간이다? 8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8시간. 출제 잘 돼요. 그러니까 8시간, 12시간. 제가 왜 강조하는지 아세요? 제가 다른 법 강의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그 형집행법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험이 어느 쪽에서 출제가 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 나오면 정확하게 해두시고 포함이냐 제외냐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사망을 가볼게요. 자, 사망을 가보시면 검사나 경찰은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 다시 한번 동그라미죠.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가 안 돼요. 다시 조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조사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서 조사가 가능하지 8시간 지나기 전엔 또다시 조사가 안 된다. 일단 끊으세요. 이게 원칙인데 1항 2호의 경우에는 예외란 말이죠. 1항 2호가 뭐죠? 이거죠. 이거죠? 이거잖아 이거. 그렇죠? 4가지. 4가지예요. 4가지는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4가지는 8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지?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8시간 색깔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22조 중요하고요. 22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1조 중요합니다. 통으로 다 외우셔야 돼. 통으로 이 전체 다 이거 외우시고 여기 외워두시고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밑에 것도 중요해요. 밑에 것도. 자, 검사나 경찰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야 됩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2시간이야. 2시간, 2시간이다. 색깔 칠할게요. 왜 2시간을 제가 강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학원 수업을 할 때도 50분 수업에 10분 쉬잖아요. 50분 수업에 10분 쉬고 그게 일반적인데 수사를 할 때는 이 조사를 할 때는 2시간이에요. 2시간. 그러니까 배야 배. 2배. 아시겠습니까?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라. 이란 말이죠. 2시간이 짧은가 길은가는 상대적인 것인데요. 우리가 조사를 받을 때 조사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상당히 엄청나게 신경을 쓰면서 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집중을 보이면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금방 가요.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는 강의가 뭐 지분하고 따분하면 시간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안 가지만 정말 영화가 재미있거나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을 때 영화가 재미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 받을 때도 엄청난 집중도를 보이기 때문에 2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마다 하면 틀려요.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입니다. 10분. 20분 아닙니다. 10분 휴식 시간을 줘라. 이런 말이죠. 요 숫자 받으셔야 돼요. 체크하시고요. 자, 이 항도 같이 해볼게요. 조사 도중에 피의자 등이 휴식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다면 경찰에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여기 위에 나와 있잖아. 2시간마다 10분씩 쉬라고 했는데 참어. 2시간 동안 참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사 도중에 피의자 등이 휴식 시간을 달라고 했다면, 그쵸? 달라고 했다면 그 시간을 줍니다. 휴식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시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안 된다. 이게 2시간짜리가 원칙이긴 하지만 휴식 시간을 달라고 한다면 아니면 또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생각할 시간이 있다든지 아니면 볼일을 좀 봐야 될 때는 화장실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2시간이 안 지났다 할지라도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면 중간에 도중이라도 휴식 시간을 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고 밑에 것도 됐고 당연한 건 아닙니까? 건강 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출제가 된다면 이 숫자 이런 것들이 제일 1순위로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신뢰관계자 동석은 우리 형사법 시간에 많이 봤죠. 그렇죠? 신뢰관계의 동석자는 밑에 보시면 직계, 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그 다음에 보호교육 담당자 등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건 별로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자료 의견 제출기의 보장도 됐고요. 그 다음에 수사 과정의 기록 나왔네요. 여기 형사법 244조의 4조에 따라서 조사 과정의 진행 경과를 다음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해야 된다 그랬네요. 조서를 작성할 때는 이런 것을 기록하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때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다음에 편철하고 됐습니다. 이 기록을 안 하면 알죠? 기록을 안 하면 전부 다 증거로 못 써요. 자, 그 다음에 2항에 조사 과정의 진행 경과를 기록할 때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 이런 건 뭐 시험 안 나옵니다. 이런 건 눈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아직 한 번 안 끝났죠? 쉬었다가 강제수사 쪽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